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46번째, 이제 실학 쪽인데, 실학은 우리 종류가 둘이 있잖아요. 중농, 그리고 중상. 그 가운데 이제 중농 쪽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 같은 경우는 대표 메인 사상이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죠. 시험 문제 잘 나오게 되는 이유는요, 실학은 원래 시험 문제 낼 때 보면 사상은요, 지배 세력, 권력 계층이 잡고 있는 사상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정계 등용돼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냐? 그럼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는 우리가 근대 태동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근대 사회로 이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권력 계층이 하고 있는 성리학 교조화, 절대화 이런 거는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나마 근대화를 볼 수 있는 이제 실학 쪽에 집중이 되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인물 문제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중농 실학자에 보시면 유형원, 이익, 그 다음에 정약용이 있는데 요 세 명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대표 문제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4번 문제를 제가 잡았고요. 자, 조선의 실학자들의 토지 개혁론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약용, 이익, 정약용, 유형원 뭐 쭉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면 앞쪽에 설명 377페이지 보세요. 자, 실학 쪽의 중농의 대표 인물은 유형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익,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약용. 이 가운데 만약에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익과 정약용이고요. 유형원은 단독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웬만하면 바꾸지 마세요. 이게 곧 이들의 활동 순서예요. 유형원은 선구자, 그 다음에 발전시킨 건 이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약용은 집대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유형원은 균전론, 그 다음에 이익은 한전론, 그 다음에 정약용은 여전론을 주장하다가 너무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정전론으로 넘어가는데 이 각각의 특징들을 하나씩 보셔야 돼요. 균전론에서 주의하실 표현은요. 이 균전론의 경우에는 균등하게라고 하는데 실은 균등과 차등은 배치되는 말이지만 차등이란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각각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신분 간에는 차등을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번에 나와 있죠. 반개수록이 대표조서고 신분 간에 차등을 두는 토지다. 예를 들면 관리는 관리끼리, 선비는 선비끼리, 농민은 농민끼리 똑같이 주는 거죠. 계층끼리는. 하지만 계층 간에 차별을 두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의 경우에는 한전론인데 요거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익의 한전론은 한 가정의 영업전이란 토지를 딱 설정을 하고요. 제가 빗금을 칠게요. 여기에 영업전이에요. 농민들이 몰락하는 이유는요. 농사가 안 됐을 때 토지를 팔면서 몰락하게 된다. 그래서 영원히 업으로 삼고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를 만든다면 농민의 몰락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업전이에요. 그래서 이익한전론의 키워드는요. 바로 영업전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약용의 여전론은 일여라고 하는 게 마을 공동토지고요. 여기서 공동농장을 구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경작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데 여장이 출근도장, 출석 일수를 체크해서 그 출석 일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는 게 그게 여전론이에요. 근데 본인이 얘기했던 게 이거는 개인 토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9분의 1로 물러난다. 그래서 우물정자를 그린 다음에 9분의 1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갖자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현실적인 대안인 정전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문들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정약용은 반개수록에서 정전론을 주장했다라고 나오는데 정약용은 반개수록이 아니죠. 이건 유형원이죠. 네, 여기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익의 한전론은 영업전 외에 토지 매매 허용을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영업전은 매매가 불가, 나머지는 가능하다. 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약용의 여전론은 공동소유, 공동경작, 공동배분이다. 근데 이게 배치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공동배분인데 노동일수에 따라서 차등배분한다. 이거는 양립이 가능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죠. A라는 사람은 하루 왔는데 B라는 사람이 365일 왔으면 이 둘을 어떻게 똑같이 나눠줘요?
그죠? 노동일수를 누가 여장이 체크해서 노동일수에 따라 나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영원의 균전론은 균인대 차등이라는 표현 들어가죠. 신분간의 차등을 인정하는 균전론이다라는 거.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정리한 대로 실학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중농이니까 토지 제도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지문을 봐야 되고요. 나머지 지문의 경우에는 지금 유영어는 책 이름 정도로 충분하고요. 단독 문제가 나오는 이익과 정의 경우는요, 추가적인 지문들까지 들어가셔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독 인물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둘은 단독 인물 문제 대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학조 그 중에서 중농 학파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